청소 아주머니를 도둑으로 몰았다가 인생이 뒤바뀐 강남 사모님의 최후. 허허,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김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한편으론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강남 한복판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초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청소 아주머니 하나가 무릎 꿇고 빌고 있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말이죠. 그 앞엔 명품 옷을 주렁주렁 걸친 사모님이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년, 당장 경찰 불러. 내 다이아 반지 어디 숨겼어? 관리소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핸드폰 카메라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마디 하자 현장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 거만하던 사모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김 소장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요. 허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영자 씨, 65세 청소 아주머니입니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초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곳이냐면요. 전용 면적 59평형이 시세가 50억을 훌쩍 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씨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곳에서 일하게 됐을까요? 1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남편이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던 시절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이 씨의 어깨 위에 놓였죠. 그때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빌딩 청소도 했어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이 아파트 관리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는 조건이었죠. 이렇게 큰 아파트에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씨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첫 차로 출근하셔서 아파트 복도를 닦고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고 하단을 정리하셨어요. 손이 까칠까칠해지고 허리가 아파도 늘 정성껏 일하셨죠. 입주민들 대부분은 이 씨를 좋아했습니다. 이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깨끗하죠. 이런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씨도 언제나 밝게 인사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친했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을 보면 조심히 다녀와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며 웃어주셨죠. 주머니에 항상 사탕 몇 개씩 넣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친한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10살짜리 박지후라는 꼬마였습니다. 지후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꼭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왔어요. 아줌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보세요. 제가 수학 100점 맞았어요. 이 씨는 지후가 올 때마다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초콜릿이나 과자를 꺼내서 건네주곤 했죠. 우리 지후 정말 똑똑하네. 공부도 잘하고. 아줌마가 어릴 때는 공부를 못해서 말이야. 지후는 정말 부럽다. 지후의 부모님은 바빴어요. 아버지는 외국계 회사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니는 변호사였죠. 할머니가 주로 지후를 돌봤는데 할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후는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와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죠. 그럴 때마다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지후에게 친할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이 씨도 지후가 유난히 예뻤습니다.
저 아이는 참 착해. 엄마 아빠가 바빠도 투정 한번 안 부리고 혼자서도 잘 지내더라고. 동료들에게 자랑하듯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이 씨의 일상이 늘 평화로웠던 건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친절한 사람도 많았지만 유독 고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1502호에 사는 한 사모님은 정말 악명이 높았어요. 이단락 악덕 사모님의 등장. 1502호의 주인공은 최씨 사모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죠. 명품 가방은 기본이고 옷도 전부 백화점 VIP실에서 구매하는 것들이었어요. 차는 외제차 2대를 번갈아 타고 얼굴엔 언제나 짙은 화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사모님의 본 모습은 달랐어요. 관리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1502호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행동이 고약했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제대로 청소나 해.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나는데 이게 청소한 거야? 관리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관리소에 전화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사실 청소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아무 불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씨 사모님은 트집을 잡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이 씨 아주머니에게 유난히 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이 씨가 복도를 깨끗하게 닦아 놓았는데 최씨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일부러 침을 탁 뱉었습니다. 여기 더러운데 제대로 안 닦았네. 이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들고 닦았어요.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 씨가 엘리베이터 안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최씨 사모님이 타려고 왔어요. 비켜요, 빨리. 이 씨가 황급히 비키려고 했는데 청소 도구가 사모님의 명품 구두에 살짝 닿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내 구두에 더러운 걸레가 닿았잖아.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든 아니든 책임져야지.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100만 원짜리라고.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질러댔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이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그것도 모자랐는지 관리소장을 불러서 이 씨를 질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리소장도 난처했죠. 이 씨는 가장 성실한 직원이었으니까요. 최 사모님, 이 씨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주의를 주겠습니다. 주의로 끝나요? 당장 월급에서 깎든지 해야죠. 결국 이 씨는 그달 월급에서 10만 원을 공제당했습니다. 동료들은 분해했어요. 이영자 씨,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사모님은 왜 맨날 저래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면 되죠, 뭐. 이 씨는 늘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싸우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최 씨 사모님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못 본 척하며 어깨를 들이받고 지나갔어요. 청소 중인 이 씨 옆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비아냥거렸죠. 요즘 청소부들은 교육도 안 받나 봐. 우리 집 앞은 맨날 더러워. 이 씨는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이 씨를 동정했어요. 이 씨, 너무 힘들면 관리소장한테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사모님도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 씨는 오히려 최 씨 사모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마음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이 씨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그 사건이 터진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이 씨는 평소처럼 1층부터 위층까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15층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죠. 1502호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씨 사모님이었어요. 어머, 이 씨. 잘 됐네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집 거실 좀 닦아줘요. 오늘 손님이 오는데
급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원래 이건 이 씨의 업무가 아니었어요. 세대 내부 청소는 별도로 용역업체를 부르거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했죠. 하지만 이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씨는 청소 도구를 들고 1502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었어요. 60평형 아파트답게 거실만 20평은 되어 보였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지만 최 씨 사모님은 구석구석 더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씨는 1시간 넘게 바닥을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나가세요. 사모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손을 흔들며 쫓아냈어요. 이 씨는 씁쓸했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씨가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최 씨 사모님이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이영자, 당신 어디 있어? 네, 저 여기 있는데요. 내 반지 어디 있어? 내 다이아 반지. 순간 이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반지요? 무슨 반지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어제 우리 집 청소하러 왔잖아. 그때 내 반지 가져갔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당신밖에 없어. 최 씨 사모님은 이 씨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관리소장도 급히 나왔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소장님, 이 사람 당장 해고해요. 내 반지를 훔쳐갔다고요. 하지만 확인도 안 하고. 확인은 무슨? 어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최 씨 사모님이 말하는 반지는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였어요. 시가 2천만 원이 넘는 귀한 물건이었죠.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거라며 엄청 아끼던 반지였습니다. 이 씨는 억울했어요. 사모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손도 안 댔어요. 그럼 반지가 저절로 날아갔어? 어제까지 분명히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없어졌다고. 그건 다른 곳에 두셨을 수도. 당신이 가져간 거 맞아. 인정해. 사모님은 이 씨의 가방을 빼앗아 뒤졌어요. 하지만 당연히 반지는 없었죠. 집에 숨겨놨겠지. 당장 경찰 불러요. 최 씨 사모님은 관리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평생 남의 물건 손대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무릎 꿇어. 당장. 사모님. 꿇으라고. 최 씨 사모님은 이 씨의 어깨를 세게 눌렀습니다. 이 씨는 결국 로비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주변 입주민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청소하시는 분이 그럴 분 같지 않은데. 하지만 어제 그 집에 들어갔다잖아. 글쎄,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 이 씨는 억울하고 창피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이 도둑년, 내 반지 내놔. 최 씨 사모님은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줌마는 도둑이 아니에요. 어디선가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0살짜리 꼬마 박지후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평소라면 학원에 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학원이 쉬는 날이라 일찍 집에 왔던 겁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가운데선 이 씨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지후는 달려갔어요. 지후야, 안 돼. 가지마. 이 씨가 손을 내저었지만 지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아줌마가 무릎 꿇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 씨 사모님이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꼬마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내 엄마한테 가 있어. 아줌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 아줌마가 내 반지를 훔쳐갔어. 거짓말. 지후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꼬마가. 아줌마는 도둑이 아니에요. 제가 다 봤거든요. 최 씨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봤다는 거야? 사모님이 직접 반지 버린 거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우를 쳐다봤어요. 최 씨 사모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뭔 소릴 가는 거야? 내가 왜 내 반지를 버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어제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 지구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1층 우편함에서 택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엘리베이터 앞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오셨죠. 그게 어쨌다는. 사모님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누군가랑 싸우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엄청 컸거든요. 지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오른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던졌어요. 정확하게 2시 17분이었어요. 최 씨 사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꼬마가 지금 거짓말을.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저는 그걸 다 기억해요. 지후는 눈을 감고 그날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사모님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왼손에는 검은색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발엔 빨간 하이힐을 신고 계셨죠. 전화기는 금색이었어요. 그리고 통화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이혼 서류 당장 준비하라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최 씨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사모님, 혹시 정말. 아니야. 이 꼬마가 지어낸 얘기야. 하지만 최 씨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본 것은 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지우는 사진 기억 능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한번 본 것은 마치 사진처럼 뇌에 저장되는 특별한 능력이었죠. 학교에서도 늘 1등을 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죠. 1층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을 뒤져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최 씨 사모님이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소 직원 2명이 달려가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5분 후. 있습니다. 반지 찾았어요. 직원이 손에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어요. 정말 있었네. 지후가 말한 게 사실이었구나. 그럼 이 씨 아주머니는 억울한 거잖아. 최 씨 사모님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지후가 사모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모님은 아줌마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뭐라고? 아줌마를 도둑이라고 했잖아요. 무릎까지 꿇게 했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지후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아파트 건설한 회사 회장님이시거든요. 순간 최 씨 사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후의 할아버지는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의 회장이었어요.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큰 회사였죠. 이런 무례한 사람은 우리 아파트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지후의 말에 최 씨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최 씨 사모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지후의 할아버지인 건설사 회장이 직접 나섰거든요. 입주민 중에 우리 직원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있다고? 네, 회장님. 청소 직원을 도둑으로 몰아 무릎까지 꿇게 했습니다. 당장 내용 증명 보내.
계약 위반으로 퇴거 조치 들어가. 회장의 지시는 단호했어요. 이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있었습니다. 입주민은 아파트 관리 직원을 존중하며 부당한 대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었죠. 보통은 유명무실한 조항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최 씨 사모님은 결국 남편과 함께 아파트를 떠나야 했어요. 50억짜리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고 40억에 겨우 팔렸죠. 10억 손해를 보고 떠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까지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행동에 질렸던 모양이에요. 반면 이 씨 아주머니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건설사 회장이 직접 이 씨를 불렀어요. 이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네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이 씨는 우리 아파트 명예 반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월급도 2배로 올리고 근무 시간도 줄이겠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이 씨는 이제 아파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입주민들이 이 씨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이 반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이 반장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최고죠. 이 씨는 여전히 겸손하게 웃으며 일했습니다. 지후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지후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이 씨를 찾아왔고 이 씨는 지후에게 할머니처럼 다정하게 대했죠. 아줌마,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리 지후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가 떡볶이 사줄게. 진짜요? 와, 좋아요. 둘은 진짜 할머니와 손주처럼 지냈습니다. 지후의 부모님도 이 씨에게 감사했어요. 이 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후가 반장님을 정말 좋아해요. 저야말로 지후 덕분에 목숨을 구했죠. 지후가 아니었으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을 거예요. 이 씨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씨의 말이에요. 허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무시하며 우월함을 느끼려 하지만 그것은 내면이 빈곤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돈이 많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사람이 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명품 옷이나 비싼 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 씨 사모님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거죠. 반면 이 씨 아주머니는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대했고 특히 아이들에게 따뜻했죠. 그 마음이 결국 지후에게 전해졌고 지후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씨를 구해준 겁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그 진심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엔 진심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경험하신 적 있나요?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이 나중에 큰 복으로 돌아온 경험 말이에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김 소장이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 때론 차갑고 냉정하지만 그 안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겁니다. 김 소장은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허허, 안녕히 계십시오.